시간은 도형 파트죠. 직선의 방정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기본적인 형태가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표준형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y는 형태로 정리한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 적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있는 m의 역할은 기울기라고 하죠. n의 역할은 y절편이라고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지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울기의 정의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배우고 오셨고요. 또 중학교와 겹치는 부분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직선이 여기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를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배우셨죠? AB라면 A분의 B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A가 X의 변화량이고요. 그림상으로 보시면 B가 Y의 변화량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 각도를 탄젠트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도 같다 라는 게 중학교에서 배우고 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틀은 지금 이 형태가 직선의 형태다,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거 간단하게 체크를 했고요. 자, 한쪽을 0을 맞춰서 직선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직선 참고로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요. 여기가 Y축이 있습니다. X라고만 쓸게요. Y축이요. 원점이 있는 상황에서 노란색 선과 같이 지금 Y축에 평행한 직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좀 삐뚤삐뚤하죠? 다시 한번 그릴게요. Y축에 평행하게 그리면 이런 식이요.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은 X는 꼴의 형태, X는 1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X축과 평행한 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이요. 여기가 2라고 하면 이것은 Y는 2 이런 형태로 표기한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직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다. 점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중학교식으로 한다면 기울기가 주어졌으니 이 기울기로 y는 기울기가 3이라면 3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이 b를 잡기 위해서 지나가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x1, y1을 집어넣어서 b를 구한다. 이렇게 중학교식으로 알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항등식을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씁니다. 이 형태대로 분명히 익혀주셔야 되고요. 자, y는 기울기 쓰고요. x 빼기 x1 더하기 y1 이 형태로 쓸 수 있다. 지금 여기가 지나가는 한 점의 x좌표, y좌표다. 이 형태대로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중학교식은 버리고 일단 고등학교 형태인 이 형태대로 익혀보자 라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다. 직방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x절편은 a, 0일 거고요. x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은 0,b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y절편 자리에 b를 넣어서 구한다 라고 익히지 마시고요. 자, 이 형태대로 의미를 가지니까 이 형태대로 익혀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쓰면 x절편 a고 y절편 b인 직선이 구해진다. 자, 여기가 x절편인 거고요. 여기가 y절편이 되는 거죠. 자, 그림상으로 x축, y축이 있을 때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이 바로 구해진다. 자, x절편이라는 건 y 자리에 0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다 y에다 0 집어넣으면 x가 a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다. y절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대로 기억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필기하고 가시죠. 넘어갈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테마입니다.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겠는가? 총 4가지 관계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두 직선이 평행, 아니면 겹쳐서 일치, 내지는 수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총 4가지 상황을 기억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한 점에서 만날 때, 2번, 평행할 때, 3번, 일치할 수 있고요. 4번, 수직할 수 있다.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이런 식이 되면 평행할 거고요. 만나지 않겠죠? 이런 식의 평행 표시. 그 다음에 하나로 일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수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각각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준형 2개 형태 가져왔고요. m-x 더하기 n-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요 2가지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방정식으로 봤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인 상황이죠. 자,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y절편은 다르다는 조건 분명하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일치한다는 조건이 이런 조건이기 때문이죠. y절편까지 같은. 그러니까 평행할 때는 y절편은 다르다라는 조건을 써주셔야 된다. 여기는 해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것은 해가 무수히 많겠죠. 연립했을 때 겹쳤으니까요. 자, 수직하다는 조건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수직하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분명하게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빈출하는 조건이죠. 자, 일반형 형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을 y는 꼴로 고치면 여기와 여기가 기울기를 담당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y절편을 담당하는 역할이 되겠죠. y는 꼴로 고치는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자, 그래서 요 형태대로도 익혀주셔야 되고요. 기울기 역할을 담당하는 기울기의 비율 a-분의 a와 b-분의 b가 달라야 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평행이요. a-a와 b-b가 같고요. 절편 역할을 하는 c-c는 달라야 한다. 이것은 다 같아야 되겠죠? 자, 수직 조건이요. 이것은 기하 파트와 연관이 있긴 한데 일단 하나만 보고 가시죠. 수직 조건은 요거 자체로 a 더하기 b는 0이다. 내적 파트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들어만 두시고 여기까지 필기 좀 하고 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테마입니다. 자, 여기다 별표 좀 해주시고요. 고교 직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새롭게 배우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내려보죠. 직선이 일반형 형태의 직선이 2개가 나와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일 때 이 두 직선의 교점, 만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 더하기 K라는 임의의 상수 가져오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써버리기만 하면 XY에 대한 1차식인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돼버린다.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 형태가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점은 만나는 점인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 만나는 점을 자, 직선 여기를 1번이요. 여기를 기역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자, 기역과 니은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 기역, 여기 니은. 지금 교점이 생겼는데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런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고 싶다. 빨간색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그게 바로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XY에 대한 1차식 형태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교점을 지나가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교점을 한번 대입해보면 교점은 기억을 만족하고 니은도 만족하겠죠. 둘 다 지나가는 점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베타를 대입해도 전체식이 0이 될 거고요. 여기다 알파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될 거니까 XY 자리에 알파 베타를 대입해도 이 직선은 만족한다. 이 식은. 그러니까 이 직선은 교점을 지나가게 돼 있다. 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이 식은 무조건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기만 한다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라는 논점이 되겠네요. 자,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하나 체크해서 적어놓기 바랍니다. 심화라고 쓸게요. 심화. 자, 지금 보시는 이 형태요. 이 형태의 직선이 단 하나 나타내지 못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직선이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0의 형태의 직선은 나타낼 수 없다. 체크만 해두셨다가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직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나와 있고요. 하나는 M이 섞여져 있어서 온전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직선 형태는 직선 형태죠.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요. 1사분면에서 만날 때 M 범위를 구해라. 자, 그림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로. 지금 중요한 논점은 여기 있는 직선이 정보가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봤을 때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묶어보면 이런 식이 됐는데요. M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M에 대한 항등식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면 분명히 이 식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 직선의 성질은 x는 마이너스 1,1은 분명하게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를 기역직선, 여기를 니은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이요. 자, 기역직선부터 그려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이게 기역직선이죠. 니은직선은 다른 조건은 없지만 마이너스 1,1은 분명히 지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 1이요. 여기 있는 직선에 여기 못이 박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니은직선을 그릴 때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려면 여기서 교점이 생겨야 하는데요. 여기를 지나갈 때와 여기를 지나갈 때가 핵심 논점이 되겠죠. M의 범위가 구해지는 순간입니다. M은 기울기 역할이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 점과 여기 점이요. 자, 여기 점은 구해보시면 0,2인 거 쉽게 확인되시죠? 여기 점은 2,0인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2,0과 0,2 대입하셔서 M 범위를 구하면 된다. 단, 축은 사분면에 들어가지 않으니 등호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0,2 대입해서 M값 구해보겠습니다. 0,2 대입하시면 M-1은 0이라 M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 대입해 주시면 3M 더하기 1인가요? M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요. M 범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최종 결론 되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리라는 테마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져왔습니다. 공식 하나 깔끔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주어진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표기가 잘못됐는데 x1, y1입니다. 지나가는 점이 있는 상황에서
점과 여기가 px1, y1이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네요. 여기 사이에 거리라는 단어 안에는 가장 짧은 길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수직한 길이 d를 구해라 라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식을 점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a제곱 b제곱 한 다음에 식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이렇게 절대값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된다. 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직선과 점이 있을 때 직선을 일반형 형태로 적어 주시고요. 공식에 따라서 거리를 구하면 된다. 자, 추가적인 논점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라는 테마고요. 지금 예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밖에 거리는 없죠. 평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평행한 상황,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한 상황일 때 거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자, 여기 거리요. 거리 구하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역직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니은직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역직선, 여기를 니은직선이라고 했을 때 직선 아무데나 점을 하나 잡는다라는 게 핵심 논점인데요. 기역직선 지나가는 직선 편하게 0,-1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x에다 0 대입하면 y는 -1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0,-1이라는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논점이죠. 자, 일반형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다 해서 공식 써보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0,-1 대입만 하시면 되죠? 0 더하기 -1 더하기 3 대입해 주시면 거리가 나온다. 루트 2분의 2인가요? 연산하시면 루트 2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 문제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요. 연립해서 교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x 빼기 y 더하기 3은 0. 연립하시면 되죠? 2x 더하기 4는 0, x는 -2, y는 1. -2,1은 -2,1이 교점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 여기가 원점이 될 거고요. -2,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다, 최대인 직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선을 이런 식으로 -1,2는 지나가면서 -2,1이죠? -2,1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가 이런 식이 되겠죠? 수직한 데가 거리니까요. 이게 가장 멀리 되는 직선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지금 제가 그린 그림과 같이 원점과 반드시 지나가는 점 자체, 여기 빨간색의 자체를 직선 간의 거리로 갖는 직선이, 이 빨간색을 거리로 갖는 직선이 가장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점을 찍어놓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빠르게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빨간 직선이 가장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다.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갖는 직선. 자, 기울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길이의 수직한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2,1과 0,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요. 0 빼기 2, 2분의 -1, -2분의 1이 기울기인 게 확인됩니다. 자, 이 기울기와 수직해야 하니 곱하기 m은 -1이 되는 기울기가 2짜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점은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한번 써보면, 최종적으로 써보면 y는 2 기울기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쓰면 그 직선이 된다. 자,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